판서가 내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훔쳐간 내 인생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맛비가 다 썩어가는 초가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에 놓인 녹그릇에 부딪히며 처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지난밤부터 물 한 모금으로 배를 채운 그의 속은 쓰리다 못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와집 사랑방에서 기름진 고기 반찬에 술잔을 기울이던 그였으나 지금은 비 하나 피하기 어려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벽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민수는 문을 닫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뚫린 지붕 사이로 보이는 회색 하늘을 원망스런 눈빛으로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붓을 잡고 글을 읽던 고운 손이었으나 지금은 밭일과 막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10년 전 그날 믿었던 친구 판석에게 전 재산을 맡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네만 믿네. 라며 건넸던 전대미문의 큰돈.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고인 빗물을 한 줌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비릿한 흙내와 섞인 빗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억눌러왔던 설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자신의 뱃속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부자 김대감 댁에서 잔치를 벌이는지 고기 굽는 냄새가 비바람을 타고 민수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는 민수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누구는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배를 두드리는데 나는 어찌하여 빗물로 배를 채워야 한단 말인가.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강하게 쥐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닫혀있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빗속을 뚫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이 맴돌았습니다. 판석. 중마고우라 여겼던 그는 민수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 마련한 장사 미천을 들고 하루아침에 야반도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비웃었고 빚쟁이들은 남은 세간살이마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람을 믿은 죄가 이토록 크단 말인가. 민수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마저 모두 도둑맞은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어 귀신이 된다 한들 그놈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 그것만이 지금 민수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루터에서 판석을 배웅하던 날 판석은 민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민수야, 이 돈으로 한양 가서 비단을 떼어오면 우리는 평생 돈방석에 앉는 거야. 나만 믿게 해. 그 선한 눈웃음 뒤에
시커먼 뱀 같은 욕심이 숨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판석이 써주었던 차용증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번졌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날의 약속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지만 민수에게는 복수를 다짐하는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찾아야 한다.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내 기필코 그놈을 찾아내어 이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리라. 민수는 젖은 차용증을 다시 품에 깊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낯익은 보부상 하나가 비를 피하기 위해 민수의 집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보찜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어휴, 이놈의 비는 그치질 않네. 저 아랫마을 나루터 주막은 장사가 잘 돼서 난리라던데. 보부상의 무심한 한마디가 민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나루터 주막? 거기가 어디요? 민수가 다급하게 묻자 보부상은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거 왜 10년 전에 벼락부자가 된 뚱뚱한 주인이 운영한다는 그 큰 주막 말이요. 이름이 판석이라던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부상이 비를 긋고 떠난 뒤 민수는 멍하니 서 있던 마당에서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했던 원수 판석이 그리 멀지 않은 나루터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소식은 민수의 피를 끓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벽장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괴나리 보찜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보찜 안에는 구멍난 양말 몇 켤레와 다해진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족하다. 민수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부엌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녹슨 낫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낱날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풀 한 폭이 제대로 벨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민수는 숫돌을 찾아 거칠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쇠 깎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짐을 챙긴 민수는 집 뒤편에 있는 조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봉부는 때가 입혀지지 않아 붉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자풀만 무성하게 자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수는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식 민수, 이제야 길을 떠납니다. 가문을 일으키라 주신 재산을 몽땅 날리고 10년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허나 제 몫을 훔쳐간 도둑놈을 잡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 그의 등을 때렸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무릎을 적시고 흘러내렸으나 그에게는 지금의 추위보다 가슴속의 화가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발자비는 그쳤지만 길은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해진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초가집이 마치 늙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 집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은 지옥과도 같았으나 막상 떠나려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그를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기다려라 판서가. 내 놈이 훔쳐간 내 인생, 이자까지 쳐서 모조리 받아낼 것이다.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방향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루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큰 강물이 흐르는 나루터 장터였습니다. 이곳은 오가는 배들과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10년 전 판석과 함께 꿈을 키웠던 그 조용한 나루터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물었습니다. 혹시 판석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이 어디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지거나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저기 기와집 10채를 합친 것 같은 큰 건물 보이지? 거기가 판석 대감네 주막이네. 근데 자네 같은 몰골로 거길 갔다간 뼈도 못 추릴 걸세. 한 노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대감이라니. 족보도 없는 상놈이 대감 소리를 듣고 산단 말인가. 민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멀리 으리으리한 2층 누각이 보였고 그곳에선 대낮부터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막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담벼락은 성벽처럼 높았고 대문 앞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마의 창이 살짝 열리더니 기름기가 흐르는 둥근 얼굴이 언뜻 보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살이 찌고 수염을 길렀지만 틀림없는 판석이었습니다. 놈은 비단 옷을 입고 손에는 금반지를 끼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대문 앞을 지키는 덩치들의 위압감에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허약한 몸으로는 저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막 근처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은 민수는 판석의 집을 하염없이 노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주막은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홍등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값비싼 술과 안주가 끊임없이 실려 들어갔습니다. 담장 밖으로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 거지 아이들의 모습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돈으로, 내 피 같은 돈으로 저런 호사를 누리다니. 민수는 품속에 있는 낫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라리 밤에 몰래 담을 넘을까? 아니면 불이라도 지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라는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무작정 쳐들어가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살행위였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잘 곳을 찾아 주막 뒷골목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술 취한 하인 2명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 날이 성질머리하고는 오늘 또 돈 괴짝 개수가 안 맞는다며 집사를 멍석말이하지 않았나? 그러게 말이야. 동기신이 붙어도 단단히 붙었지. 10년 전에는 친구 돈을 등쳐먹고 도망쳤다지. 그 친구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게야.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오줌을 갈기고는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놈은 죄책감은커녕 자신의 과거를 술안주 삼아 씹고 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 서늘한 살기가 그의 눈동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굶어 죽었을 거라고? 천만에. 나는 살아서 돌아왔다. 악기가 되어서라도 내 놈의 숨통을 끊으러 왔다. 민수는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복수의 방법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당장 낫을 들고 뛰어들고 싶은 충동과 현실적인 힘의 차이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주막 문 앞에 붙은 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일손 구함 힘쓰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을 머슴 구함. 밥은 배불리 먹여줌. 그것은 기회이자 굴욕이었습니다. 원수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 법. 가까이서 놈의 약점을 파악하고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내 기꺼이 내 놈의 개가 되어주마. 그리고 가장 방심한 순간 그 목덜미를 물어뜯어 주리라. 민수는 개울가로 가서 얼굴에 진흙을 더 칠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행여나 판석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변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거울도 없는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 아니 미치광이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은 오늘로 죽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연기하며 주막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지기가 코를 막으며 그를 막아서려 하자 민수는 바보처럼 헤헤 웃으며 방을 가리켰습니다. 밥 좀 줍쇼. 힘은 셉니다요. 그의 연기는 처절했습니다. 문지기는 혀를 차며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드디어 10년 만에 원수의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구분 등 뒤로 섬뜩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놈아, 장작 패는 솜씨가 왜 그 모양이냐? 주막 마당에는 아침부터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판석은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민수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나리, 잘못했습니다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힘쓰는 요령을 모릅니다요. 민수는 과장되게 넘어지며 비굴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흙바닥에 뒹구는 민수의 얼굴에는 흙탕물이 묻어 우스꽝스러웠지만 땅바닥을 짚은 그의 손등에는 시퍼런 힘줄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친구에게 놈자 소리를 듣고 발길질을 당하는 치욕.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 살찐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의 인내는 훗날 더 달콤한 복수를 위한 쓴 약이었습니다. 판석은 낄낄거리며 침을 뱉고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주막의 가장 천한 일꾼이 되어 온갖 자비를 도맡았습니다. 똥지게를 지고 마구간을 치우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판석은 의심이 많아 곳곳에 감시자를 두었지만 바보 행세를 하는 민수에게만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야, 거기 멍청이. 저기 창고 문 좀 잘 닫아라. 저 안에 내 보물단지들이 들어있으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 판석이 술에 취해 던진 한마디가 민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안채 뒤편 깊숙한 곳에 있는 별채 창고. 평소에는 자물쇠가 겹겹이 채워져 있어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멍청한 표정으로 예 하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길은 이미 창고의 자물쇠 구조를 예리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민수는 헛간 구석에서 눈을 떴습니다. 낮에 보아두었던 주막의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판석은 매일 밤 술판을 버리고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판석과 지역 관리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밀수품은 관아 몰래 빼돌려야 하네. 사또에게는 입막음 비용을 넉넉히 보냈으니 걱정 말게. 역시나 판석의 부는 더러운 뒷거래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단순히 놈을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이 쌓아 올린 이 부패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를 다시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야만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엌에서 몰래 누룽지를 훔쳐먹던 민수는 부엌 어멈 워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던 민수에게 워리는 조용히 다가와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다 봤어요. 아까 나리 몰래 술에 침 뱉는 거. 워리의 말에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체가 탈로 난 것인가? 민수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자 워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 인간이라면 치가 떨리니까요. 작년 흉년에 우리 아버지 빚 대신 저를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놈이에요. 워리의 눈에도 민수와 같은 종류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 했던가. 적에 적은 동지라는 말이 민수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바보 연기를 유일하게 눈치챈 사람, 어쩌면 그녀가 이 복수국의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와 워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리는 안채를 드나들며 보고 들은 판석의 비밀을 민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리가 잘 때 베개 밑에 항상 열쇠 꾸러미를 두고 자요. 그리고 장부책은 꼭 품에 안고 자고요.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결정적인 정보였습니다. 판석의 전 재산과 약점이 담긴 장부, 그리고 비밀 창고의 열쇠.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놈의 숨통을 끊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민수는 워리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맙네. 이 은혜는 내 반드시 갚으마.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워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집사가 두 사람의 잦은 만남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집사가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이, 멍청이. 요즘 부엌 어멈이랑 붙어 먹는다는 소문이 돌던데 일은 안 하고 연애질이냐? 집사는 민수의 뺨을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수는 짐짓 놀란 척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요. 배가 고파서 밥 좀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린 것뿐입니다요. 헤헤헤. 민수는 침까지 흘려가며 완벽한 바보 연기를 펼쳤습니다. 집사는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섰지만 민수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해야 한다. 작은 실수 하나가 10년의 기다림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판석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본격적인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잔치상에 올라갈 귀한 산삼주 항아리를 몰래 열어 설사약으로 쓰이는 피마자, 기름을 듬뿍 섞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밀봉한 뒤 시치미를 뚝 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잠시 후 판석과 귀한 손님들이 술을 돌려가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대감네 술맛은 일품이야. 칭찬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민수는 빗자루질을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거만한 돼지들의 뱃속에서 곧 천둥이 칠 것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골탕 먹이기가 아니었습니다. 판석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그를 당황하게 만들어 빈틈을 만들기 위한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사단이 났습니다. 판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식은땀을 흘리며 줄줄이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고상한 척하던 양반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치며 체면을 구기는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잔치는 엉망진창으로 끝이 났습니다. 판석은 똥오줌을 지린 채 비틀거리며 나와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야? 음식에 독을 탄 놈이 누구야? 민수는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판석을 부축하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괜찮으십니까요? 판석은 민수에게 기대어 헐떡거렸습니다.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이 더러운 손이 바로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버릴 손이라는 것을. 그날 밤 판석은 탈진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몸속의 모든 것을 쏟아낸 탓인지 코까지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월이가 말했던 베개 및 열쇠를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민수는 판석의 방 문살에 구멍을 뚫고 대롱을 넣어 수면 향을 피워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와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판석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돼지처럼 자고 있는 원수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조심스럽게 베개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민수의 손에 들린 것은 묵직한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뒤편에 있는 별채 창고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놀림은 침착했습니다. 열쇠 꾸러미 중 가장 크고 투박한 열쇠를 골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철컥. 육중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은밀하게 숨겨진 재물들이 드러났습니다. 비단, 쌀, 엽전 꾸러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불린 것이겠지. 민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창고 안쪽 깊숙한 곳, 바닥에 깔린 돗자리를 들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괴짝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판석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아에 바친 뇌물 내역, 밀무역 거래 기록, 그리고 가장 첫 페이지에는 민수의 전답을 처분한 자금이라는 항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판석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장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 장부만 있으면 판석을 파멸시키는 것은 물론 빼앗긴 재산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장부를 품속 깊이 숨기고 괴짝에는 미리 준비한 집단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창고 쪽에 불빛이 보였다. 순찰을 돌던 경비병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촛불을 끄고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횃불의 불빛이 창고 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창고 옆에 쌓여있던 거적 더미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숨을 멈추고 웅크린 그의 눈앞으로 경비병의 신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쥐새끼였나? 아무도 없는데. 경비병이 창고 문을 덜컥거려 보더니 다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 뒤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부를 손에 넣은 이상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에서 깬 판석이 열쇠 꾸러미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의심 많은 그는 곧장 창고로 달려갔고 괴짝 속 장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장부, 내 목숨 같은 장부가 없어졌다. 어떤 놈이야? 당장 모든 하인을 마당으로 집합시켜. 판석은 시퍼런 칼을 들고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수 역시 그들 틈에 섞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판석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그 광기 어린 시선은 하인들 한 명 한 명을 샅샅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공포가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수하는 놈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내 놈들을 모조리 죽여서라도 찾아낼 것이다. 판석은 하인 중 가장 약해 보이는 아이 하나를 잡아 끌어 칼을 겨누었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희생될 위기였습니다. 그때 집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날이 어젯밤에 창고 쪽에서 웬 그림자를 봤다는 놈이 있습니다. 덩치가 딱 저 멍청이 놈 같았다고 하던데요. 집사의 손가락이 정확히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침을 흘리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헤헤. 저요? 저는 어제 배가 아파서 똥간에 있었는데요. 판석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칼끝이 민수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판석의 눈이 민수의 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0년 전 친구의 눈빛을 기억해내려는 듯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너, 어디서 많이 본 눈인데?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멍청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살기 띈 눈빛을 완전히 감추기는 힘들었습니다. 판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민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놈 몸을 뒤져보면 알겠지. 여봐라. 저놈의 옷을 당장 벗겨라.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장부는 품속에 있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찰나의 순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승부를 볼 것인가. 하인들이 민수의 옷을 벗기려는 찰나 부엌 쪽에서 불이야, 불이야 하는 다급한 비명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월이가 민수를 구하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을 꺼라. 내 돈, 내 비단. 판석은 옷이 벗겨지는 민수보다 불타는 재산이 더 중요했기에 하인들에게 불을 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민수는 판석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대문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이 방화범이다. 판석의 악에 바친 고함이 뒤따랐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 든 장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뒷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판석이 푼 추노꾼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다.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민수는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몸을 숨긴 바위 틈에서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멀리서 불타는 주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월이는 무사할까? 내가 잡히면 월이도 죽는다. 민수는 공포와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민수는 산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마을 관아의 사또 역시 판석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한통속임을 알기에 관아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가 다 적들 뿐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품속의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종이 뭉치가 과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허기짐과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대로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내 운명인가? 민수는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산길을 지나가던 한 허름한 선비가 민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갓은 찌그러지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빛나는 사내였습니다. 자네 몰골을 보니 사연이 깊어 보이네. 선비는 민수에게 주먹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며칠을 굶은 민수는 체면도 잊고 허겁지겁 밥을 삼켰습니다. 선비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저 아래 주막이 불탄 일과 관련이 있는가? 민수는 경계심에 입을 다물었지만 선비의 올곧은 눈빛에 홀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둑맞은 제 인생을 되찾으려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10년 전의 일부터 판석의 비리, 그리고 품속의 장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선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선비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장부, 내게 한번 보여주게. 장부를 넘겨받은 선비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내용을 살폈습니다. 관아의 비리와 밀무역 내역을 확인하는 선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 제 배를 채우다니. 선비는 장부를 덮고 민수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자네, 나를 믿고 이 장부를 맡길 수 있겠나?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이에게 목숨줄을 맡겨도 될까? 하지만 민수는 선비의 눈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정의를 보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녹슨 녹그릇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였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일세. 이 고을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상소를 듣고 조사 중이었지. 민수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는 민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울지 말게. 자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거악을 뿌리 뽑지 못했을 것이네. 이제 눈물은 거두고 복수를 완성하러 가세. 어사는 산 아래 역졸들이 매복해 있는 장소로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한 역졸들이 어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찢어진 옷을 여미며 다시 한번 주막을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석은 불탄 주막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사또까지 불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을 잡기만 하면 당장 목을 베어 거리에 걸어둘 것입니다. 내 돈, 내 장부. 판석은 분을 이기지 못해 술상을 엎었습니다. 사또는 뇌물을 더 챙길 생각에 비위를 맞추며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산을 이잡듯 뒤지고 있으니 곧 잡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이미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어사와 역졸들이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민수는 역졸들의 선두에 서서 판석이 있는 안채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민수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판석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판석은 민수를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는 순간 민수 뒤에서 허름한 선비가 걸어 나왔습니다. 멈춰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모두가 주춤했습니다. 판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을 데려와서 행패냐? 선비는 천천히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마패가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사방에서 역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 살려주시오. 판석의 사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판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떠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판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배웅하며 웃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지금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판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판석아, 내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훔쳐간 내 인생,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다. 민수의 그림자가 판석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악연의 끝을 알리는 그림자였습니다. 판석과 부패한 사또는 형틀에 묶여 마을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어사는 장부에 적힌 제목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횡령, 착취, 폭행, 끝도 없는 죄상이 밝혀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저놈 때문에 굶어 죽은 내 자식을 살려내라. 내 땅을 돌려줘라. 판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어사는 판석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민수 역시 빼앗겼던 전답과 집문서를 되찾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석은 옥으로 끌려가며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보았습니다. 이제 판석은 민수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못하는 그저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옥에 갇힌 판석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창살 너머의 판석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친구야, 나 좀 살려다오. 내 숨겨둔 금덩이를 다 줄 테니.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한 판석의 모습에 민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판석아, 나는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믿음을 잃은 것이 가장 슬펐다. 너는 친구를 판 돈으로 10년을 호화롭게 살았지만 나는 친구를 믿은 대가로 10년을 지옥에서 살았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르거라. 민수는 뒤돌아섰습니다. 판석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민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막의 하인들도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월이는 민수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월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이제 자네도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민수는 몰수된 판석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 월이와 다른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로소 민수의 얼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주변을 살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되찾은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초가집은 헐고 다시 소박하지만 튼튼한 집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민수를 도왔습니다. 민수 자네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네. 사람들의 정겨운 사투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10년 전 돈만 조차 떠났던 그 나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흙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생은 의미 있게 살겠노라고. 그는 땀을 닦으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시련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 뒤편 부모님의 묘소도 말끔하게 단장되었습니다. 민수는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면목이 섭니다. 다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의 등을 토닥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화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섰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이웃이 있었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에서 달콤한 풀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만에 맛보는 참된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민수는 보찜을 내려놓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정의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